안녕하세요. 미더쌤입니다. 2021년 상반기 ASMR 코리아 채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저로 하여금 의욕을 상당히 높여주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MR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기업이고, 특히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주 전공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화 전공의 지식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활용하고 ASMR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 접근 방식 정도를 알려드리고자 함이니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ASM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ASMR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ASMR, 실제로 자소 쓸 때 ASMR로 쓰신 분들 없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ASMR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반도체를 만드는 그 노광 장비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 N나노대의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EUV라는 것이 필수인데, 이를 제작하는 게 ASMR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거래처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거래처에 대해서 주 거래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TSMC가 될 겁니다. 이게 메인 주 거래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에피소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에서 과연 이 거래처 관련 경험이 있느냐, 이게 이제 고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라는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잡고 쓰기에는 사실 특히 이공계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성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라는 얘기를 쓰는 건 좋은데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에피소드와 연계시키기에 과연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하셨을 때 그러면 가령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A라는 경험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그러니까 뭔가 꼭 물건을 팔고 사고 이렇게 매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경험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게 이제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이 대상이 기업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국가 산학협력이라면 국가기관, 협회 등 이런 통칭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하여 고객사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키워드로서 거래처라는 게 있는데, 이 거래처를 쓸 때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 에피소드 경험에서 이 거래처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경험의 대상에서 착안하자. 그래서 이런 대상들을 토대로 고객사 관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고객사가 나왔다면 더 중요한 것은 장비 관련된 경험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물론 반도체 장비 관련된 경험이라면 훨씬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비 관련된 경우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장비 경험이어도 좋고요. 반도체 관련된 장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생산 공정 관련되어 어떠한 장비들을 다루고 활용해 봤는지, 기타 장비들을 가지고 경험을 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정이라는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공정이라는
부문에 있어서 인턴을 참여하거나 또는 실제로 산학협력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해봤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봤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 실제 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이 8대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교육을 수료하신 공정교육을 수료한 분들은 이 공정교육을 어느 기간 동안에 받았고 공정교육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역량화시킬 수 있는지를 어필한다면 물론 경험한 친구들의 상대적 비교 우위 열의는 점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공정교육을 토대로 그래도 내가 소양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생들이 많이 쓸 부분은 당연히 ECS 부문 쪽에 가장 많이 쓰실 거고요. 그죠? 나머지 좀 공정에 대한 높은 이론 지식들을 요구하는 곳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건데 결론은 장비든 공정이든 실제 경험이 없더라도 심화 교육을 토대로 그러니까 단순히 개론 수준을 조금은 넘어주셔서 심화 전공 수준으로 조금은 여러분들이 전환시켜주는 노력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만 나열하는 거는 당연히 지양해야 되겠지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 여기에 상당히 내용적인 측면이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겁니다. 자, 고객사에 제가 방금 고객사를 풀어드린 부분이 이거고요. ASML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여러분들이 ASML 관련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나 장비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이 운영 측면인데 요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추출하는 노력을 제일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공정에 대한 높은 이론 지식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높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테크니컬 서포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원을 했다. CS 엔지니어를 그죠? 생산 라인에서 바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전공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관련 전공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공을 여러분들이 속하고 에피소드, 프로젝트, 과제 등을 추출했을 때 위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내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다음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국문 자기소개서의 경우 자유양식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자유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전공이라는 거는 이렇게 둘, 셋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에 들어갈 것은 지원동기 그리고 직무역량 그리고 포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형태로 하는 게 가장 기본 세팅이고요. 지원 동기에는 여러분들 성장 과정도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합격했던 친구들을 봤을 때 그렇게 구성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량은 2개 정도로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부는 들어가서 CS 업무더라 하더라도 CS 업무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CS 업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CS 업무를 지원한다. 여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로 구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막 인스톨 팀에 속하였다. 그러면 인스톨 업무, 고객사에게 시스템을 설치하고 장비를 옮기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고객사에게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또는 장비를 운영 관리하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성 있게 특정시켜 주자. 그죠?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포부에서는 그냥 ASML의 미래를 제가 책임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편타당한 표현을 하기보다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그들에게 어필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픽을 하는데 이 픽을 조금 더 업무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시는 게 훨씬 더 생각이 있어 보이는 지원자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지원자다. 네, 단편적으로 저는 야간 근무를 더 잘하겠습니다. 해외 근무를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간혹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 굳이 ASML에 안 들어오고 다른 생산 라인에 가서 야간이라든지 해외 근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반박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은 ASML이어야 되고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싶으냐. 그래서 우선은 ASML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서 적어주는 파트를 마지막에 포부 파트에다가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한 20%, 25% 정도 하면 이렇게 해야지 숫자가 좀 많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량을 두 가지 정도로 드러내시고요. 당연히 요걸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이 혹자들은 이 전문성 때문에 멘토님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격증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주시지 마시고요. 자격증은 어차피 이력서란에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자격증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자, 내가 전공을 공부했다면 심화 전공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출전한 게 있다면 공모전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논문 그리고 수상했던 실적 이런 것들에 좀 착안을 해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심화 전공이 굳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공에 있어서 전공에서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은 무조건 있으실 거거든요. 그 과제나 프로젝트를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적어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관련 경험은 당연히 공정 경험, 그죠? 꼭 반도체 공정이 아니어도 공정 경험이고 그리고 이 장비에 관한 이해, 장비의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았던 게 이 성장과정 형태로 지원 동기를 풀었던 친구가 또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이런 A라는 에피소드인데 이게 전혀 반도체하고는 관련 없는 정육점이라든지 아니면 세탁소라든지 일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조라고 보기에는 조금 낮은 그런 영세 업종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 영세 또는 일반 업종 관련돼서도 응용을 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단 반도체 관련된 경험이 없어서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는 경험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어떠한 공정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조라는 업무에 있어서는 업종 여하를 막론하고 그 속에서 공정의 원리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수율을 높이는, 그죠? 속된 말로 우리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제조업체에서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제조업체든지 간에 내가 정육점에서 일을 하든 세탁소에서 일을 하든 그 업무 효율성, 즉 수율을 높이는 방식은 무조건 다 존재합니다. 즉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이거에 대한 품질을 이해하고 이 품질을 토대로 아웃풋을 내면서 아웃풋의 오차 범위와 어떤 기대값을 계속해서 조율하고 맞춰나가는 이 과정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경험에서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에 대한 원리, 공정에 대한 기본 가치를 이해한다라는 걸 성장 과정으로 보여줬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됐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자 이제 ASML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자기소개서 분량에 대해서 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소개서 분량. 그래서 퀘스천은 여기 좀 Q 안에다가 제가 적도록 할게요. 퀘스천에서 자기소개서 분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있는데 국문을 기준으로는 보통 한 2장 정도 작성하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제출했던 수준이었어요. 보통 워드로 했을 때도 한 2장 정도를 많이 넘기는 친구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보통 ASML에서도 커스텀,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2장 정도를 추천한다고 오피셜하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내가 관련 경험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좀 오바되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작해 주시겠죠. 자, 그리고 영문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뭐 똑같은 패턴으로 이력서 한 장하고 자기소개서 한 장 또는 2장 정도로 해주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장 정도 이내에서 조금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하죠. 자, 어떤 내용을 조금 더 핵심으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건데, 그죠? 방금 분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인데, 내용은 제가 방금 얘기해 드린 부분들을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역량, 그리고 반도체 소자에 대한 역량, 그리고 뭐 광학 지식 이런 것들이 조금 자소서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에 보통 많이 듣는 게 공정이라든지 어떤 소자, 뭐 고체 물리 등등을 적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전자전기공학도 분들은 이제 회로를 강조하셔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좀 적어드리자면 당연히 반도체 얘기는 이해를 하실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공정, 소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전공 지식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체험 공부에서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공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나열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배웠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뽑아보세요.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전공 지식이 어떤 소자 역량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공정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떤 부문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접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 지식이든지 여러분들이 응용 지식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조금 더 다른 이제 반도체 경험이 없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뤄드린 거는 반도체 경험이 없을 경우에, 반도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에피소드에 있어서 이제 근무 강도에 대한 얘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 근무라든지 교대 근무라든지 또 그 밤 야간 근무 이런 얘기들을 에피소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아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처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었죠. 그게 이제 거래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도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꼭 반도체 경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반도체 공정 물질에 관한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그 뭐 화학, 신소재, 물리, 기계과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해당한다면 전공 지식의 내용이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내가 연결고리를 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본인의 전공으로, 그러니까 수강한 수업하고 전공 이 네이밍 때문에 완전히 반도체에 난 핏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관련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묻습니다. 항상.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디스하시는 분 없습니다. 있다면 그분들은 좋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내가 비록 지금 현 상황을 바로 직시를 하고요. 본인의 전공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빨간색으로 적어드릴게요. 본인의 전공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게 제가 포부에다 특히나 적어드린 이유는 포부에서 이거는 면접에서 무조건 기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면 다각화에서 뽑는다는 게 앞에 전공자들을 나열해놓은 이유거든요. 개나게 ASML이 채용 공고에 이렇게 전공을 나열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그들이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열한 거지 괜히 보여주기 식으로 저렇게 나열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핏하지 않는 전공자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 포부에서 잘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서류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지원 자격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영어 성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외국어 기업이라고 해서 한국 분들이 다 계시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영어 때문에 또 공포나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그 외적인 환경적인 부분 너무 선입견 가지시 마시고요. 다 한국 분들이 진행하고 한국 분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키포인트로 잡아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는 구독과 좋아요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받고 기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상반기 ASMR이 아닌 ASML 코리아 채용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는 민도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다? 핏하지 않는 전공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놓고 이렇게 구성해 놓는다면 추후에 공정이나 생산관리 쪽에 기여하거나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쪽에 지원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ASML 토대로 체계를 잡아두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합니다.